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찌낚시의 모든 것 출조의 시작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이번 시간은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캐스팅, 낚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면요, 그걸 확률로 따지냐면 글쎄요, 최소 50% 이상의 확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낚시에서 차지하는 캐스팅의 비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캐스팅은 뭐 꼭 바다 낚시, 릴찌 낚시가 아니더라도 민물, 루어, 크게 바다 릴찌 낚시 세 개로 구분을 하더라도 어느 장르에서도 그 중요성은 다 50%를 넘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민물 낚시는 그때그때 채비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캐스팅이 되지 않는다면 떡밥으로서 집어 효과를 분산시켜서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조과를 월등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루어 낚시 역시 어디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곳에 꼭 똑바로 캐스팅을 하고 하지 않고가 곧바로 조과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 낚시 어떨까요? 대부분 생미끼를 사용하는 릴찌 낚시에서 올바른 캐스팅이 되지 못해서 미끼에 데미지가 가게 되면 빈바늘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울을범하게 됩니다. 아예 입질을 받지 못하는 확률 제로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캐스팅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는 캐스팅과의 차이,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캐스팅을 던지는 동작의 방법으로 구분해 보면 일단 루어 낚시는 정말 다양한 캐스팅 방법이 나오죠. 릴찌 낚시보다는 짧은 낚싯대에서 나오는 동작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 릴찌 낚시는 그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목줄 끝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 사이드 캐스팅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낚싯대를 뒤로 제껴서 아래에서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던진다. 그래서 언더헤드 캐스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 캐스팅은 어떨 때 하느냐? 뭐 가장 기본적인 캐스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릴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크릴을 바로 위를 잡고 가볍게 던지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등 뒤가 직벽지대, 직벽 지역에 낚싯대를 뒤로 이렇게 제낄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더헤드 캐스팅, 낚싯대를 뒤로 제쳐서 크릴을 보면서 던지게 되는 이 캐스팅 방법은 장거리, 먼 거리에 캐스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가까운 곳도 가볍게 던질 경우 아주 깔끔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좌우에 또 앞뒤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때, 공간 확보가 충분한 곳, 공간 확보가 충분한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캐스팅의 방법은 어떤 지형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낚시하는 꾼의 스타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캐스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투척이죠.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날아가는 정확성. 자, 두 번째는 미끼의 데미지를 최소화한다. 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가 조금 부정확하게 들어가는 투척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생미끼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릴찌 낚시. 크릴 한 마리를 이쁘게 꼽아서 던졌는데 캐스팅에서 크릴이 벌써 한 70~80% 손상, 덜렁덜렁해서 물에 떨어지면서 나는 크릴 떨어지는 걸 봤어. 하지만 내려가자마자 채비도 안정되기 전에 크릴이 떨어져 버린다면 미끼 없는 채비를 흘리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끼의 데미지를 최소화한다, 정확한 투척, 이 두 가지의 캐스팅의 중요성 중에 미끼의 데미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끼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좋은 캐스팅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캐스팅의 동작이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까지의 힘으로 캐스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초 캐스팅 힘이 가해질 때는 약 20% 정도의 힘으로 시작을 해서 던지기 위해서 힘이 들어갈 때는 100 중에 80%, 약 60%의 힘을 쓰고, 자, 마지막 캐스팅이 마무리되는 동작에서 다시 한 20%의 힘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힘의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금방 숙제가 되실 텐데요. 처음부터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팍 써버리면 크릴이 탁 튕기면서 크릴이 데미지를 바로 받게 되죠. 부드럽게, 강하게 부드럽게, 시작은 부드럽게 나가고 중간에서 강한 힘을, 자, 원심력과 중력의 원심력의 힘으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아주 좋은 자동차를 순간적으로 확 밟으면 몸이 확 당겨지죠. 하지만 스타트를 부드럽게 가면서 속도를 내게 되면 몸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지는 것이죠. 그 브레이크, 마지막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 몸이 앞으로 쏠리듯이, 하지만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 들어가면 아주 부담감 없이 천천히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미끼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은 20%의 힘으로, 중간은 60%의 힘으로, 마지막은 다시 20%의 힘으로 마무리하는 그 동작에서 크릴에 있는 데미지, 바늘에 달린 미끼의 데미지를 최소화해서 채비가 안정되고도 멀리까지 흘러가는데 미끼를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작이 기본이라는 거. 시작은 20의 힘으로, 중간 60의 힘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20의 힘으로 동작을 마무리한다. 기억하시고 한번 실전에 낚시 가셔서 본인 스스로 힘의 분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캐스팅이라는 것, 우리가 낚시에서 배우게 되는 각종 기법들, 채비 운용법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각종 강의에서나 또 현장에서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들 여러분들과 제가 낚시를 함께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낚싯대를 탁 잡고 있는 자세만 잡고 있으면 누가 고수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죠. 하지만 뒤에서 캐스팅하는 동작 하나에 야, 저 사람이 정말 고수구나, 저 사람은 아직 낚시 경험이 작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캐스팅은 낚시의 연륜과 함께 묻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정말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 한 동작에서 스스로 느끼면서 행할 때 10년 갈 거 1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게 아주 부드럽고 정확한 캐스팅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캐스팅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캐스팅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에서 가장 중요하고 습관을 들여야만 하는 것. 캐스팅 이후 크릴이 떨어지는 것을 보라. 자, 사이드 캐스팅이든 언더헤드 캐스팅이든 크릴을 놓는 순간, 손에서 크릴을 놓는 순간 크릴과 시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보고 있을 이유는 없죠. 크릴과 시선을 함께 하면서, 자, 뒤로, 언더헤드에서 뒤로 제낄 때 내 크릴이 땅에 닿지는 않는지, 물에 닿은 크릴을 캐스팅하면서 거기서 데미지를 먹지는 않는지, 또 캐스팅 이후에 쭉 날아가서 크릴이 물에 탁 떨어지는, 중간에서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꼭 들여야 합니다. 릴지 낚시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 역광이라서 한 번씩 캐스팅을 하다가 크릴이 떨어지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멀리도 안 던졌고 붙어 있을 텐데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바로 걷어들여서 다시 미끼를 끼게 됩니다. 보통 원래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시 걷어들이는 대부분은 크릴이 붙어 있죠. 하지만 그 한두 번에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 크릴 없이 빈 바늘만 흘러가게 된다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눈으로 꼭 캐스팅 이후에 찌보다도 크릴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캐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여건이 맞다면 짧게 바다에서 실제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캐스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캐스팅에 이어지는 점점 현장으로 가까워지는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